아, 어이구, 웃는 거 봐. 웃음소리가 굉장히, 오, 엄마. 웃음소리가 굉장히 호탕한데요? 저 그럼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금정동에서 앵무새 엄마로 불리고 있는, 앵무새 아가씨라고 불리고 있는 이설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 전직은 네일리스트였고요. 네. 지금은 공방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이제 양모 펠트로 앵무새 인형도 만들고 앵무새들 하네스나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네스가 목걸이 같은 건가요? 네, 강아지들 이제 산책줄 같은 거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책줄. 그러면은 네. 이 친구들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검은머리 카이큐. 지금 이제 이렇게 커플이에요. 딸내미, 아들내미. 커플이에요? 네, 지금 임신 중이라 되게 고민해요. 오늘 아침에도 물려가지고 아이고, 빵꾸뽕. 많이 무나요? 저만 물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신나! 신나! 지금 기분 좋은 건가요? 기분이 좋아. 어, 기분이 좋아. 우리 막냉이 엄브렐라 코카트. 저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들어왔을 때. 너무 얌전해서. 얘는 또 엄청 강아지 같아요. 만져주면 막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살짝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코카투를 뭐 앵무새계 강아지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애교도 많고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음. 많이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파우더 날림도 심하고 털 날림도 심하고 그래서 저 같은 비염 환자는 이렇게 약을 달고 살아야 돼요. 비염이 있으신데, 네. 근데 비염이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키우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요 아이가 눈이 하나가 없어요. 네. 처음에 발견했을 때 눈이 양쪽 다 닫혀 있었고 부리도 지금 약간 틀어져 있는데 이거보다 네. 훨씬 심하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살려만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입양을 좀 해가지고 데려온 애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먼저 키우시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온 건가요? 아니요, 얘네가 이제 5년 넘었고 5년이나 요 아이는 됐어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혹시 카이큐? 네. 검은머리 카이큐? 제가 요 아이들을 찾아보니까 비글이다. 네, 강아지 악동이다. 막 이런 앵무새 얘기가 비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얌전한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은 비교적 되게 얌전한 편이에요.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이들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냅두는 편이고 한비 처음 와서는 요미가 너무 질투를 많이 해가지고 한비 머리채를 쥐어뜯는 일이 많아서 가둬놓고 있기도 했고 사고치고 다니고 막 장판 다 뜯어놓고 침대도 다 잃었어요. 어이구, 웃는 거 봐. 웃음소리가 굉장히, 엄마. 웃음소리가 굉장히 호탕한데요? 네, 뭐 따라하는 거니까 제가 남자 같아가지고. 어머! 그러면은 주인의 웃음소리에 따라 웃음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여자 목소리를 내는 애도 있고 남자 목소리를 내는 애들도 있고 다 달라요. 이 아이의 성별과는 상관이 없이? 네, 상관없이.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봐서는 둘이 다른 점을 잘 못 찾겠거든요? 어떻게 이 남자와 여자랑 이 차이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앵무새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DNA 검사를 해야 돼서 네, 외관상으로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성별을 알려면 무조건 피 검사를 네.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네. 이 앵무새를 키우면은 말을 따라한다.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주인 정성에 따라서 말 한두 마디 정도는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앵무새들은 뭘 먹나요? 이제 알곡 같은 거 이렇게 알곡 위주로 먹기도 하고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뭐 씨앗 종류, 곡물 종류, 야채 말린 거 이런 거 보이시죠? 네네. 이런 거랑 요새는 또 이제 강아지, 고양이처럼 사료도 나와요. 이렇게 펠렛으로. 과일도 엄청 많이 먹어요. 이거 직접 다 말리시나요? 아니요, 말린 거 사요. 그럼 혹시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먹는 거는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과일 같은 경우는 정말 손바닥만한 거 네. 한 세 봉지에 2만 원? 해봉지 2만 원이요? 네, 펠렛도 손바닥 두 개만한 거 2만 원, 3만 원. 알곡도 엄청 비싼 편이고요. 요즘엔 멸균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럼 이제 그런 거 한번 사서 놓으면 애들이 먹는 속도가 빠른가요? 먹는 속도보다는 먹기 싫은 거 골라내고 버리고 이러는 게 많아서 편식해요? 네. 그래서 거의 반은 먹고 반은 버리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이 아이들은 이 네. 대소변 같은 거는 그냥 이 세장 안에서?
네, 세장 안에 들어가서 응가해요. 한비 같은 경우가 특히 그거 진짜 잘해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냄새가 전혀 네. 엄마 한 거 같은데 방금? 네, 엄마 지금 응가하잖아요. 아, 응가하는 거예요? 네, 지가 들어가서 저렇게 응가해요. 아, 그럼 이제 나중에 나중에 그럼 요 밑에 요 패드만 네, 패드만 깔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잘 때는 네, 그냥 이 세장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자요? 세장에 들어가서 잘 때도 있고 요 두 마리는 이렇게 모가지에 매달려서? 얘는 이렇게 팔에? 팔에 이렇게 올라가서 잘 자요. 아, 침대에서 같이 네, 그냥? 침대에 올라오고 못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앵무새들은 따로 중성화 수술 같은 거는 시킬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런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너무 작고 마취 자체가 워낙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 아이들은 뭐 따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카이큐 같은 경우는 네. 물 떠주면 지네가 목욕 알아서 해요. 그리고 수건 던져주면 알아서 말려요. 본인 몸을요?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물을 네, 몸에 적실 때 네, 이렇게 날개에다 묻혀서 이렇게 해요? 네. 물에다가 막 이렇게 몸을 물통에다가 몸 담가서 목욕하고 이런 거 던져주면 지네가 비비면서 놀거든요. 그래서 목욕시킬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죠. 그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진 않는 것 같네요. 네, 알아서들 이렇게 잘 하면? 잘 놀아요. 왜? 물 뜯으려고. 아까 주인만 문다고 하지 않았나요? 장판 보세요. 물고 뜯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거 항상 필수. 장난감 물어 뜯으면서? 네. 그러면은 네. 이 아이들은 평소에 이렇게 원래 새는 뭐 세장에 갇혀있으면 답답해한다 막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키우기 쉬운 게 네. 하루에 이렇게 시간 정해놓으시고 같이 놀아주고 하시면 애들도 그 패턴을 익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어요. 그러면 어. 이제 산책을 나가게 되면 네. 목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네.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어깨에 그냥 얹어서 가는데 제 주변에서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멀리 가거나 할 때는 하네스 채워서. 그러면 이 카이큐들은 알을 낳을 때 몇 개 정도씩 낳아요? 봄, 가을 번식하니까 네. 많으면 3개, 4개까지도. 3개, 4개? 네. 1년에? 네. 근데 아까부터 보니까 저 문에 매달려서 네. 이 찡꽁빵꽁을 많이 하네요. 네. 얘는 스토커예요. 맨날 여기 들어가가지고 요 구멍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은 카멜레온도 혹시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 이 카멜레온은 그러면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2, 3년? 네. 그럼 제가 지금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지금 1살 반. 위에 암컷 애들은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꽤 무거워 보이네요. 네. 발 엄청 크죠. 네. 원래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는데 계속 크고 싶은가 봐요. 탈피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가 이렇게. 네, 하얗게 탈피하는 중이에요. 그럼 뱀처럼 이렇게 혹시 벗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뱀처럼? 네. 그러면 카멜레온은 키울 때 뭔가 이렇게 조성해줘야 되는 저런 숲속처럼 돼 있잖아요. 네. 저런 것도 다 파는 거죠? 그쵸. 뭐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신 건 아니죠? 네, 꽃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나무 같은 거 이제 네. 사서 숲속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 종인데 네. 얘네들은 야생에서 채집을 해가지고 보낸 애들이기 때문에 네. 적응을 못하면 바로 죽어요. 네.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뿔이 달렸어요. 요게 다 큰 거예요. 얘 다 큰 거예요? 네. 얘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1년 반. 1년 반. 네. 제 완두콩 나무. 제과 콩나무 혹시?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뭘 먹어요? 얘네들은 밀웜을 주식으로 먹고요. 미롱? 네. 꼬물꼬물. 애벌레 같은. 네. 이 친구들은 뭘 먹어요? 얘네들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귀뚜라미. 여기 보시면은 그럼 이 귀뚜라미들은 네. 어디서 이렇게 파는 거를 사서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농장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럼 귀뚜라미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일주일에 500마리 넘게 시키니까. 500마리요? 네. 5마리가 500마리를 먹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당근 먹여서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카멜레온한테 먹여야 돼. 그러니까 당근을 먹은 귀뚜라미를 카멜레온한테 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카멜레온 눈 좋아지라고? 네, 비타민 A 때문에. 이 아이들도 색이 변하나요? 네. 지금 배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점점 붉게 변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니들은 누구냐? 이게 혹시 경계를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종하고 이쪽에 있는 종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다른 종이에요. 딱 좋아하는 두 종류만 네.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어요. 얘는 어떤 종인 거죠? 이 아이는 베일드. 베일드? 네. 베일드 카멜레온. 카멜레온이고 네. 여기는 잭슨 카멜레온 중에서도 레인보우. 레인보우. 네. 색깔이 혹시 네.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출산을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하면은 알을 엄청 많이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개 이상 낳죠. 60개 이상. 네. 그래서 인큐베이터도 저기. 아, 저게 인큐베이터예요? 그래서 원래 10달 정도가 걸리는데 인큐베이터 온도 조절해가지고 6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들 태어나게끔. 저희 이제 3월 달에 또 애기들 태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막 60개의 알을 낳고 하면은 네. 다 그냥 주변에 분양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분양하기도 하고 네. 이제 데려가기 원하시는 샵에서 연락 오시면 아, 샵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그럼 꽤 나갈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훨씬 저렴해요. 앵무새보다? 네. 베일드 같은 경우는 새끼 때 분양 받으시려면은 네.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10만 원? 네.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마리에 거의 40만 원 돈도 부르고 있으니까 앵무새가 지금 더 가격이 많이 나가죠.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450. 450이요? 네. 180, 200. 450만 원이에요? 네. 그 새끼를 데려오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앵무새도 키우고 계시고 네. 카멜레온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이 보시는 분들한테 네. 혹시 앵무새를 키웠을 때의 장단점이랑 네. 카멜레온을 키웠을 때의 장단점 이런 걸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앵무새 중에서도 코카투 같은 경우는 사람 관심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코카투는 안 키우시는 게 좋고 청소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일반적인 카이큐나 이제 이런 앵무새들은 놀아주시거나 뭐 이런 시간만 있으시면 충분히 예쁘게 재밌게 또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키우는데 정말 재미있는 동물이에요. 그럼 혹시 단점을 뽑자면 어떤 게 있어요? 단점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지능이 있다 보니까 버릇이 나빠져요. 입질을 한다든지 옷에 구멍은 기본이고요. 아, 뭐 장판이나 이런 거는 포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혹시 카멜레온을 키우시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혹시 꼽자면? 카멜레온은 솔직히 뭐 산책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흔히 파충류는 멍청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핸들링을 해보고 많이 만져주고 교감을 해보니까 사람 보면 너무 좋아하고 정말 애교 많아요. 파충류들도. 그러면은 혹시 이 카멜레온의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벌레를 먹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앵무새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앵무새, 뭐 카멜레온, 뭐 강아지, 고양이를 다 떠나서 그냥 동물 키우시는 분들 요즘에 유기견도 너무 많고 유기묘도 많고 학대당하는 동물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한비도 장애조지만 진짜 이렇게 저 처음에 한비 데려왔을 때 다들 얘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너무 정주지 말고 그냥 몇 달만 보살핀다 생각해라 그랬는데 지금 2년 넘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가진 동물들한테도 편견 같은 거 안 가지시고 정말 내 새끼, 내 가족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예쁘게 정말 잘 키워주셨으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입양하셨으면 그거 정말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짜 좋은 분들 많이 네. 소개해 주시고 네네.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좀 인식도 많이 좋아지셨으면 네. 좋겠고 그래서 네, 또 그런 저희가 이런 역할을, 시간을 준비한 네, 거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